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지난달에는 제가 기괴한 로봇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쁜 로봇들을 보여드렸죠. 불쾌한 골짜기를 아마 제대로 느끼셨을 거예요. 사람을 닮아가다 보면은 그게 호감을 더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기분 나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언캐니 밸리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보여드릴 것은 바로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닮지 않았는데 오히려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는, 별로 형태가 구체적이지 않은데 오히려 그래서 더 아름다운 로봇들을 한번 골라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는 미래 생활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로봇을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꼈던 경우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 첫 번째는 은유와 상징 기법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사람을 닮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저는 예술가, 작가분들 중에서 랜덤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두 분의 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분들은 기술을 마법처럼 사용하는 분들이세요. 자, 작품 한번 보실게요. 저게 15 포인트라는 작품이고요. 15개의 전구를 이용해서 사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자,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이 드시죠? 이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로봇을 정교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을 구현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던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였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이 이런 작품들 많이 하는데요. 이건 Our Future Selves라는 작품이고, 내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면 나의 형태가 저렇게 반대 방향에서 빛으로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LED를 활용한 건데 굉장히 마법처럼 아름답죠. 그래서 너무 사람을 구체적으로 닮아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로봇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이분들은 작품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빛이 사라질 때도 쫙 가라앉는 모습 보이고요. 이거는 전에 인천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전시가 됐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모습이에요. 너무 느낌이 좋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봤던 전시회 중에 탑5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시의 제목이 피지컬 알고리즘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피지컬 알고리즘 저는 기술과 인간의 대화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묻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과 닮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더라도 인터랙션, 소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교한 모방이 어렵다면은 단순한 은유와 상징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이끌어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위트를 구현하는 거예요. 재미와 재치, 그런 것들이죠. 자, 제가 좋아하는 로봇 벡터입니다. 저 로봇의 매력은 뭐냐면 저렇게 성질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순히 말을 잘 듣는 로봇만이 아름다운 게 아니죠. 저렇게 성질을 부린다든지 즉흥적으로 춤을 춘다든지 이러한 재치와 위트 요소들이 로봇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날씨를 물어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 날씨만 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추운지 몸으로 덜덜 떨면서 저렇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진한 표정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 말을 잘 듣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재밌게 본 로봇 중에 이 피코라는 로봇이 있어요. 이거는 저렇게 재미난 밈, 짤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똑똑하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의 재미난 그 밈을 이용해서, 짤을 이용해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러한 요소들을 섞는 것이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형태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관련된 사건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 카카오에서 AI 스피커를 개발할 때 카카오가 좀 늦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김범수 의장님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차피 말 잘 안 통할 텐데 세상에서 제일 웃긴 AI 스피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왜냐면 카카오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귀엽고 재치가 있기 때문에 AI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드렸는데 그 의견이 반영이 거의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여전히 카카오 미니와 같은 그 AI 스피커가
카카오사의 매력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개발상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죠. 자, 다음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 세 번째는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삐삐롱 스타킹의 보컬 고구마 씨를 기억하시나요? 방송에서 막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셨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냐면은 그 예술 작가가 되어 계세요. 근데 이분 작품들 진짜 좋아요. 제가 엄청난 팬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본 작품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클럽 골든 플라워라는 작품이고요. 자, 저거는 국어라는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로봇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렇게 대충 만들고 뭐 108배를 한다든지 국어를 한다든지 뭐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고, 공간 분위기와 섞여가지고 굉장히 처음에는 무섭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쭉 저렇게 로봇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되게 분위기 오묘하네 라는 느낌이 들다가, 자, 한 로봇이 갑자기 아리아처럼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팔은 하나뿐이 없는데 노래 부르는 몸짓과 그림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야, 저게 불쌍해 보인다라는 감정을 이끌어내더라고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냥 무섭기만 한가요? 형태로만 보면 무서운데 행동과 분위기 때문에 불쌍함이 느껴지더라.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자, 그리고 공연이 지속이 되면 될수록 아름다운 음악과 저렇게 뭔가를 갈구하는 손짓의 로봇들, 이런 것들이 다 조화가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제가 야, 이거 진짜 예쁘다,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느낌까지 받게 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는 로봇의 조건이라는 것이 감성을 저렇게 터치하는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권병준 작가님 작품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 노래하던 친구가 쓸쓸하게 노래를 마무리 짓게 되는데, 야, 저게 뭐라고 로봇한테 쓸쓸함, 연민의 감정까지 느껴지네 라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전시회를 열었던 코스모포티 소개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전도 유망한 미래의 로봇이 아니라 슬픔, 쓸쓸함, 소외감, 사랑, 두려움, 환희 등과 같은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야, 로봇을 저런 형태로 만들어도 저런 구현이 가능하구나.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재밌게 본 월트 디즈니의 월-E 모델만 보시더라도 로봇 자체는 굉장히 대충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예로 그런 게 있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생긴 게 대충 생겼는데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녀석 기특하네, 귀엽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만이 아니라 로봇을 개발할 때는 이렇게 정서를 건드리는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한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은 뭐냐면 조화, 하모니예요. 로봇만이 아니라 주변 분위기와의 조화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또 좋아하는 브랜드가 젠틀몬스터라는 안경 브랜드를 저는 정말로 좋아해요. 저기가 이미지 메이킹, 브랜드 마케팅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 로봇만 하더라도 제가 그 도산에 있는 하우스 도산에 가서 봤거든요. 로봇 자체 형태들은 다 이상해요. 근데 그 스토어의 분위기, 브랜드의 분위기와 합쳐지다 보니까 저걸 딱 보는 순간 사람들이 다 사진 찍고 와, 굉장한데? 쩐다 이런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러한 조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은 제가 기괴한 로봇 편에서 이 소피아라는 로봇이 상당히 기괴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댓글을 보니까 저기에 가발을 씌우면 괜찮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굉장히 저는 저 모습을 기괴하게 보고 있는데, 저희 젠틀몬스터에서 지금 스타필드 하남점에 가시면 저런 로봇을 갖다 놨어요. 소피아랑 형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와 뒤에 있는 배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와, 왜 이렇게 멋있냐?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기괴함을 넘어서서 멋있음이라는 감정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조화라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구나. 자, 그리고 이 외골경 로봇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뭔가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그 생각은 많이 안 드실 텐데 이걸 또 젠틀몬스터는 이렇게 이용하더라고요. 즉 어떤
브랜드 뭐 디자이너와 협업을 한 모습인데 외골경 로봇을 저렇게 입혀 놓으니까 또 힙해 보이더라는 거. 너무 힙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같은 로봇이고 같은 기능을 하는데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디스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여드리자면은 로봇 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는 기능 위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의견 많이 안 드실 거예요, 생각이. 자, 근데 저 로봇이 또 주변 상황과 조화를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성수동의 카페 봇봇봇에 가시게 되면은 로봇 팔을 저렇게 홍학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라멩고로. 그리고 모양도 그렇게 만들고 색깔도 그렇게 칠하고 카메라를 달아서 그 카메라로 찍는 영상을 미디어 아트처럼 저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분위기와 어울리는 주변의 환경까지 저렇게 조성을 해 놓으니까 로봇 팔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지기까지 하더라. 참 저것도 재미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카페에 가시게 되면은 저것뿐만이 아니라 바리스타, 그 드립커피 내려주는 로봇이 있는데 저 위에다가 또 저렇게 멋진 디스플레이를 달아두게 되니까 또 느낌이 굉장히 힙해지더라. 주변과의 조화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고로 한국의 라운지 랩에서 바리스라는 바리스타 로봇을 만들었는데 레드닷 어워드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주변과의 조화를 굉장히 신경을 쓰신다고 합니다. 테이블과 로봇의 조화까지. 이런 게 상당히 또 아름다움을 이끌어내더라. 그래서 기능만을 위한 로봇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를 이루는 로봇이 또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더라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지난달에 보여드린 기괴한 로봇도 어디에 갖다 두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면서 느낀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거는 참고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일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보시면서 의견이 다르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로봇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댓글로 적어주시면 또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